얼마 전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이 최대 사거리 500km 음속 3에서 400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2020년부터 배치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차세대 대한 미사일 개발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NNCLIS, MNSAM 등으로 대표되는 음속 장사정의 컴팩트한 스텔스 디자인 대함 미사일군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322지르건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초음속 대한 미사일 이렇게 후퇴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력과 부족한 기술 여건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 중에서 일단 초음속 대한미사일군으로의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껏 알려진 국내 초음속 대한미사일 스펙과 크기를 감안하면 가장 가까운 형태는 러시아 인도가 현재 합작 개발 중인 1.5톤급 내외유인 프리마셈과 대만의 흉팽3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기술 도입선이 러시아의 약혼임을 감안하면 국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브레마스심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브레마스에는 공대함용으로 개발되고 있기에 한국의 함대함 지대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부스터를 장착하는 등의 추가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인도 합작 개발로 무게 3톤 최대 사거리 300에서 450km 최대 속도음속 이하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브라모스 원형인 오닉스의 수출형 NT에 비해 1톤가량의 무게를 줄여내 이 두 나라는 현재 음속 7에서 8급의 322지르콘도 공동 개발 중이죠. 먼저 개발 중이라는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관련 이제껏 알려진 대략적인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500km 작전 고도 속도 음속에서 길이 6.6m 직경 53cm 무게 1.5톤 유도 방식 INS GPS 유로 액티브 레이더 영상 국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 직원들 5톤급의 컴팩트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km나 되는 최대 사거리와 3가지나 되는 호합한 복합유도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눈길을 끈다. 개발 측은 색 추가로 다시 한번 국산 명품 세계 최고로 선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건 마냥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스펙 주가는 케이트 표현처럼 세계 최고 가격으로 연결되기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한국은 개발 초기 스펙을 정할 때 체급이 비슷한 러시아 인도 합작의 브라모스 미니와 대만의 슈퍼 행사를 벤치마킹했을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혈통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마사무턴 위에 스펙 그대로 개발돼 배치가 된다면 국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현존 최고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등극하게 됩니다. 체급은 다르지만 기술 도입 선인폰과 러시아의 무게 3톤급 대형 초음속 대한 미사일 800 오닉스의 해외 수출형인 예환트 브라모스와 비교 시에는 크기 속도 사거리 면에서 오닉스 아닉스 브레마스와는 극히 속도에서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인도는 현재 음속 7에서 8급의 322지르콘의 개발이 막바지라 세계 최고는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르콘 같이 음속에 팔라면 모를까 음속 3월 4일 정도 속도면 함대 요격 미사일에 걸리면 여유있게 격추되는 거 별 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P800 오닉스는 러시아 내수 전용이고 MTC 할 규정 때문에 사거리를 절반인 300km 이내로 줄인 해외 수출용 모델이 바로 야트죠. 내수용 수출용은 최대 사거리가 차이 납니다. 국어도 비행을 전제로 한 최대 사거리는 각각 500m에서 600km, 300에서 450km이고 스키밍 시작 전
사거리는 300km, 150km 정도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도는 기존 브라모스 최대 사거리를 600km로 늘려주는 업그레이드 키트형 부대에 맞서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죠. 러시아 인도 개발의 프레마스 양야권 틀을 기초로 개발한 브라모스는 1에서 3톤급이나 함대 함지대함 정도라면 모를까 항공기 탑재용으론 지나치게 크죠. 이 때문에 브라모스는 엑스류 30KI 같은 대형 전투기 아니면 탑재가 불가능하고 탑재 수도 한정된다고 합니다. 암석 대함 미사일에 비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커다란 약점들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난 크기와 무게죠. 그래서 러시아 인도 측은 무게를 절반인 1.5톤 정도로 크게 줄여 미그 29급의 중형급 전투기에도 운용이 가능하게끔 하기 개발 중인데 이것이 바로 브레마스-M입니다. 인도는 SRU 30KI에는 브레마스-N 두 가지 모드를 운영하고 미국의 19회에는 브레마스만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상당히 비슷할 거라 추측이 되는 브레마스에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인도 합작 개발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브라모스와 미니형인 브라모스-M입니다. 크기만 비교해 보십시오. 국내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스펙이 대충 맞다면 외형은 브레마스-M과 거의 흡사한 모습일 거라 추측됩니다. 수입품 들여와선 배치하고 후에 국산화하는 괴상한 국내 방산품 개발 방식이라면 더더욱 구려쳐 개발 중이다. 정보가 별로 없지만 브레셈의 대략적인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한국 초음속 대함 미사일 스펙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모스 M용도 공대함용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300kg 최대 속도음속 3.3m 무게 유점사에서 1.6톤 길이 6m 대직경 유도 방식 관성 유도 액티브 레이더 시커 참고로 공동 개발국이자 기술 제공국인 러시아는 아마도 800 오닉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에 브라모스류엔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인도, 한국 측에 기대하는 건 기술 제공 대가로 얻는 거액의 개발비일 테니까요. 러시아는 그 돈으로 더 좋은 것 만들고 있죠. 스크랩 기술을 이용해 인텔 브라모스류보다 훨씬 고성능인 음속 7에서 8급의 322 지르콘이라는 괴물이 바로 그것인데 현재 개발이 막바지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세계 최고 명품 국산 운운하며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배치를 시작할 때쯤이면 러시아는 아마도 427억 원을 배치한다는 발표를 할 게 확실합니다. 음속에서 발급 3K10의 적하니 시스템의 개발 완료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배치를 시작한다는 2020년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크라브급 순양함의 발사대 개조 사업에 돌입한다고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물주인 인도 버전 브라모스의 경우 사거리는 300km급으로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버전은 500에서 600km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닉스와 라모스가 그랬죠. 우린 KM3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죠. 러시아는 한국의 M3 기술을 팔았고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만든 KM3을 배치하는 시점에 훨씬 고스펙의 중거리샘 체계인 X452BT를 발표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종되는 60년 헬기의 기술을 우리에게 팔아 국산 명품 수리온을 탄생케 한 유럽이나 러시아나 거의 비슷합니다. 개발된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 역시 다운그레이드의 절대 달인으로 알려진 러시아 본가의 제품보다 스펙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의 브라모스 개발 협력 때도
작전 사거리는 NTSR 규정을 이유로 300km 이내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존 브라모스 사거리를 600km로 2배로 늘려주는 업그레이드 기형의 맞선을 따로 개발 중이다. 브레마셈 말고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한 체급으로 항모 킬러라고 대만이 대대적 선전 중인 슌핑 3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질 때만 흉백3 현재 개발 중이다. 스펙이 제대로 알려진 프리마셈과는 달리 대만의 슌핑 3의 경우는 스펙이 전부 공개된 상태다.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중형 3차원 용도 함대 함지대하며 작전 사거리 150에서 200km, 작전 고도 125, 250 후진 액체 연료 때문에 엔진, 메인 부스터와 2개의 사이트 부스터는 고체 연료 속도 음속이 5회 3길이 6m, 직경 46cm, 무게 1.42에서 1.5톤. 유도 방식 관성 유도 종말 유도용 X밴드의 액티브 레이더. 대만의 HA의 외형적 특징은 러시아의 B-170 스키아훈트 초기 모델 등과 유사한 한 세대 이전 초음속 대한미사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의 스릴른 부스터들이 바깥에 덕지덕지 붙어있어 항력에 좋지 않아 보이고 사거리에도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오닉스 최신형과 브라모스는 2단 구조로 만들어 공기 흡입구는 기수부에 두고 저 부스터들을 전부 내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 측은 올 초 최대 사거리를 300km급으로 늘린 HF 스키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시험 발사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HF3 사거리 연장형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대만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슌103 부스터가 2단 형식으로 내장된 야후 인텔 브라모스와는 달리 HF3는 고체 연료 부스터 2개가 사진처럼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 대만은 최근인 올 1월 최대 사거리를 400km로 늘린 업그레이드형의 승리에 대한 시험 발사를 비공개 진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만 HSR과 인도불에 맞서가 올해 동시에 발사 테스트를 진행했네.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기술 도입을 고려할 때 국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외양은 부스터들이 바깥에 배치된 위에 대만 HS3보단 2단 추진 형식의 헌트 브라모스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될 건 확실합니다. 대만은 슌핑사를 아래처럼 주로 함대 함지대 함경도로 운용 중입니다. 대만은 F-15급의 중형급 전투기가 없는지라 공대함용으로의 운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F-16 미라지 2000에 장착 운용하기엔 HF 소리가 너무 크죠. 진장급 미사일 고속정에 HE3발을 탑재한 모습. 대만 해군은 프리키급 이상 함정엔 암석인 슌팽이와 초음속 수중펜 3을 각각 2발씩 혼용 탑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HF 소리를 오작동시켜 자국 어선을 격침시킨 게 바로 이 장급이라고 합니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의 라이센스 버전으로 대만 해군의 주력 함정인 젠 공급 프리킥. 암속인 HV와 초음속인 H의 소리를 사이좋게 4발씩 탑재한 모습입니다.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대한미사일의 미래. 러시아의 421 지르코늄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미국의 0.에서 1톤급인 레이잉 158실라 레이예스엔, 노르웨이제이의 샘 등의 서방권 대한미사일들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속도로 대응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게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사상이고 서방권은 탐지가 힘든 스텔스 디자인에다 암석 특유의 긴 사정거리 운용에 편리한 컴팩트함으로 승부하겠다는 게 그 사상이겠죠.
한국은 예상대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하긴 과거 RCS 스텔스 그런 건 개나 줘버리라고 말하는 듯 남들 다 동체 하단에 공기흡입구 만들 때 혼자 커다란 공기흡입구 2개를 동체 양옆에 달고 나타난 혜성을 보면서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만, 그런데 초음속 대함미사일 계열에 합류했을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최소 1~5톤급 크기라 전투기 탑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미래의 제2의 공대함용 대함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거나 도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군의 한정된 국방 예산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부담이죠.